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드디어 파트 1을 마무리하고 파트 2에 들어왔습니다. 파트 2도 역시 세 단계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의 첫 번째 시간, 폼 속성 및 컨트롤 속성. 그러면 폼 속성은 뭐고 컨트롤 속성은 뭐냐? 각각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기에 앞서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뭘 챙겨가라고? 자신감, 자만감 말고 자신감 챙겨서 고고고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폼 완성에 대한 문제는 총 3개의 문제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폼 완성의 문제는 4-1, 4-2, 4-3 문제를 보면 4-1, 4-2, 4-3 그리고 5강에서는 5개, 6강에서는 4개의 파일로 준비를 좀 해뒀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4-1번의 문제부터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 아까 우리가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용어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폼 속성이라는 게 있고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컨트롤 속성이 있고 컨트롤 원본이 있고 레코드 원본이 있고 말이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액세스 파일을 열고 자, 폼을 우선 닫아보겠습니다. 자, 열지도 않았는데 뭘 닫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 테이블에서 그랬던 것처럼 디자인 보기를 하면 이렇게 열려집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자, 그리고 아까 폼 속성부터 보겠습니다. 폼 속성. 폼에 여기 보면 폼 제목 바로 밑에 보면 이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 시트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폼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폼 속성. 또는 우리가 테이블에서 속성 시트 눌렀죠. 속성 시트를 눌러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여기를 눌러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폼에서는 이 부분으로 설명을 통일해서 드리겠습니다. 폼 속성은 이 부분입니다. 또는 단축키로는 Alt, Enter 키를 눌러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 속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텐데, 폼 안에는 이런 제목 같은 거, 이런 제목들을 우리는 레이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자, 그대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 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단추, 명령 단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박스가 있죠. 박스. 이런 박스를 우리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상자 컨트롤. 자, 그 외에 선도 있을 거고, 여기 뭐 그림도 들어올 거고, 자, 이런 폼 안에 그려진 각각의 모든 객체를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컨트롤. 자, 그러면 이런 텍스트 상자에 보면 현재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날짜, 분류코드, 언바운드, 금액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폼 보기. 역시 여기서 폼 보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날짜와 분류는 값이 올라와 있죠. 값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올라와 있는 걸 우리는 바운드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날짜, 조회 날짜,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바운드라고 합니다. 언바운드. 이런 바운드, 언바운드들은 대부분 텍스트 상자에서 적용이 됩니다. 텍스트 상자랑 값이 변경되는 변수들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값이 변경되지 않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레이블 컨트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명령 단추라고 하고, 자, 그래서 현재 보면 분류명과 항목은 언바운드, 값이 할당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여기도 안 되어 있네요. 언바운드.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보면 언바운드 이렇게 여기도 언바운드 객체들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언바운드 객체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폼 속성 설명을 드렸고, 컨트롤, 텍스트 상자, 레이블, 명령 단추, 선, 그림. 여기 현재 선과 그림은 없지만 선 그림들도 실제 기출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속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여기 폼 속성이 있고 컨트롤 속성이 있네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폼 속성은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컨트롤은 이 제목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이 나옵니다. 자, 이게 컨트롤 속성이죠. 역시 여기다 대놓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 클릭을 하고 여기를 누르면 폼 속성이 나오는 거고,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누르면 레이블 속성이 나오고, 또 여기를 클릭을 하고 이런 것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고 누르면 텍스트 상자 txt 분류명 나오죠. 이런 컨트롤에 대한 속성 시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보다는 우리는 각각의 컨트롤에 대고 속성을 눌러서 각각 이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날짜 이름들을 확인해야 돼요. txt 날짜, 얘는 자 그냥 날짜네요. 얘는 txt 분류 코드, 자 얘는 txt 분류명, 각각의
컨트롤 이름들을 확인하면서 이 컨트롤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을 적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컨트롤 원본이 없어요. 컨트롤 원본이란 어떤 값을 바운드하거나 언바운드하는 객체들을 컨트롤 텍스트, 컨트롤 원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속성. 컨트롤 속성은 텍스트 상자, 레이블, 명령 단추 각각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컨트롤 원본이 있었어요. 컨트롤 원본. 컨트롤 원본은 텍스트 상자, 이런 텍스트 상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바운드, 언바운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원본은 하나의 각각의 텍스트 상자에 적용하는 거고, 레코드 원본이라는 것입니다. 레코드 원본은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이 레코드 전체, 한 줄 전체. 따라서 레코드 원본이 없으면 이 전체가 다 없는 겁니다. 레코드 전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컨트롤 원본이 없으면 아까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없었던 거 보셨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컨트롤 원본이 없는 거고, 이 전체가 없으면, 잠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속성에 보면 레코드 원본이 이렇게 지금 현재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지워버리면 여기에 네임 이름이 틀리다, 오류가 있다, 이름에 뭐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워버리면 또 이상할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에 레코드 원본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4-2번에서 다시 한번 레코드 원본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하고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일 소비 입력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그리고 우선 속성은 닫고, 자, 먼저 txt 분류명, txt 항목, txt 분류명, 여기가 분류명이죠. 여기는 자 레이블이고, 여기는 레이블 컨트롤입니다. 여기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죠. 레이블은 변경하지 않아요. 레이블은. 그런데 여기 값들은 매번 바뀌는 거죠. 자,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지시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txt 분류명. 이름을 보고 대충 파악을 합니다. txt 분류명. 그러면 txt 항목이니까 여기가 txt 항목인 것 같아요. 이름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 이름이 맞는지 정확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류명에는 각각 분류명과 항목을 바운드는 컨트롤 원본에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 분류명에는 자 분류명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바운드 들어갔죠. 여기도 언바운드. 항목에는 컨트롤 원본에 항목을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바운드를 시키고 한번 확인을 하면 분류명과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운드 시켰어요. 바운드 시키고, 그 다음에 폼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자, 폼의 그림을 보면 자료가 현재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개. 그런데 우리는 보면 자료가 하나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기본 보기 속성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폼 속성을 통해서 폼 전체에 대한 내용들은 폼 속성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모드 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드 탭. 기본 보기 보겠습니다. 기본 보기. 단일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일 폼은 자료가 하나만 나와라. 그래서 현재 자료가 하나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료가 여러 개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연속 폼. 자, 시험에서는 대부분 단일 폼, 연속 폼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연속 폼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 그랬더니 자료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액 필드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 금액 필드를 보니까 내린 차순이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려서 자, 폼 속성에 이번에는 데이터로 갑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가? 어떤 건 모드에서 하고, 어떤 건 데이터에서 하고, 그럼 형식은 뭐고, 기타는 뭐고, 이벤트는 뭐예요? 아, 그러게요, 또. 자, 모드에 보면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모드에서 적용하는 거, 4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레코드 원본, 캡션, 팝업, 모달, 기본 보기. 까지만 여기서 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만. 자, 그러면 뒤에 캡션, 팝업 이런 것들은 뒤에서 또 설명을 나오겠죠. 자, 그러면 형식. 우리가 앞에서 형식에 대한 설명 봤었죠. 형식은 이미 나와 있는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화면에서 보여지는 형태를 다르게 보여지겠다라는 게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는 주로 앞에 우리가 콤보 상자 있었죠. 콤보 상자에 관련된 데이터 원본 또는 정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뒤에서 하나씩 나올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두에서 기본 보기를 연속폼으로 정렬을 하고, 연속폼으로 설정을 하고, 데이터에 와서 정렬 기준을 잡겠습니다. 뭘로? 금액 필드 기준으로 내림차순 있습니다. 자, DSC. DSC는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뭐였었죠? ASC. 자, 그런데 ASC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내림차순이니까 반드시 DSC를 통해서 금액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탐색 단추, 레코드 선택키,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자, 여기 보면 밑에 선들이 있습니다. 선 보이시죠? 자, 이 선을 우리는 구분선이라고 합니다. 구분선. 자, 여기 선들이 있죠? 이런 선들을 구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에 이런 거 있어요. 하나하나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얘를 우리는 레코드 선택기라고 합니다. 레코드 선택기. 자, 그러면 탐색 단추는 뭐냐? 자, 현재 120개 자료 중에서 하나, 첫 번째에 있다, 레코드 선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이게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즉, 여기 있는 하나의 자료를 우리는 레코드라고 하죠.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레코드 선택기입니다. 자, 그러면 레코드 선택기도 표시하지 말고, 자, 아니, 탐색 단추죠. 여기가 탐색 단추. 탐색 단추. 자, 탐색 단추도 표시하지 말고, 레코드 선택기도 표시하지 말고, 구분선도 표시하지 말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이게 하지 않게, 보이게 하거나, 보이게 하지 않거나, 어디 가서 할까? 우리 형식 탭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폼 전체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형식 탭, 폼 속성을 통해서 형식 탭으로 들어옵니다. 형식 탭에 내려와서 쭉 내려오면, 자, 탐색 단추,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더블 클릭을 해도 바뀝니다. 자, 구분선도 아니요. 이런 식으로. 자, 하나씩 여러분들은 레코드 선택기는 우선 보여줘 볼까요? 레코드 선택기는 보이게 하겠습니다. 레코드 선택기 이렇게 보이죠? 레코드 선택기 보입니다. 그러나, 자, 아래쪽에 탐색 단추라든가 구분선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실습을 하실 때는,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하나씩 눌러서 어떤 게 탐색 단추고 어떤 게 구분선이고 비교를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하나씩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뺐더니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 자, 그 다음에 구분선 모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에서 표시되지 않도록이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문제에서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그림을 보고 참고하시오. 여기 보니까 레코드 선택기, 여기가 레코드 선택기죠. 자꾸 헷갈려요. 레코드 선택기 없네. 탐색 단추 없네. 구분선 없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폼 바닥글의 txt 합계. 자, 합계가 여기도 있고, 그런데 txt 합계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우선 닫고, 자, 여기를 한번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랬더니 모두에 가겠습니다. 이름은 모두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txt 합계. 맞네요. 자, 여기는 txt 전체 잔액, 여기는 txt 과목 잔액, 이렇게 이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txt 합계의 금액의 합계를 그랬습니다. 자, 컨트롤 언번에. 자, 현재 여기 보면은 언바운드가 되어 있어요. 언바운드. 자, 값이 할당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값이 할당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작성을 컨트롤 언번으로 여기서 있으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라는 거죠? 지금 금액의 합계. 여기 있는 금액들의 합계를 여기다 표시해라. 자, 그림에서도 보시면 여기 있는 금액들을 여기 이렇게 합계를 표시했습니다.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없는데 여기는 아직 말이 없어요. 지금. 자, 우선 금액의 합계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합계 뭐죠? sum. 자, 이렇게 해서 sum. 수식을 작성할 때는 는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엑셀처럼 수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는으로 시작한다. 뭐에 대한 합계? 금액에 대한 합계. 자, 우리가 현재 금액이라고 직접 썼지만 쓰고 나면 이렇게 필드 기호가 표시됩니다. 필드 기호. 자, 우리가 필드 기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앞에서 유효성 검사가 있었습니다. 유효성 검사에서는 반드시 필드 기호를 써야 되지만 이런 곳에서는 필드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죠. 자, 내가 이렇게 지워도 얘가 강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배운 유효성 검사에서는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
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소수 두 자리가 나와 있네요. 소수 두 자리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 또 통화 형식. 자, 여기는 통화. 통화라는 말은 앞에 돈 표시를 보여줘라 라는 말이죠. 보여줘라. 화면에 보여줘라는 뭐예요?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 자, 그러면 형식 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여기 형식 바로 있네요. 이런 것들도. 자, 형식에 바로 있으니까 여기서 통화로 잡아보겠습니다. 통화로. 자, 소수 자릿수가 나오면 소수 자릿수도 제어해야 되는데 한번 통화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화했더니 소수 자릿수이 자동으로 제어되면서 앞에 통화가 나옵니다. 즉 통화는 앞에 자릿수가 뒤에 소수점 자릿수가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그러나 표준 같은 거, 아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준 있는 것들, 표준 같은 것들은 소수점이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표준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소수점이 안 보인다. 그럼 표준으로 하고 소수점을 0으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만 설정해주면 소수점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화 형식까지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txt 오늘 날짜. 그럼 여기인 것 같아요. 딱 이제 보면 감을 잡아야 돼요. 어딘가라고. 자, 여기 보니까 txt 오늘 날짜. 그래도 감으로 하지는 마십시오. 자만심. 감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감만 잡고 때려잡으면 자만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짜, 엑셀의 today 함수죠. 엑셀의 today. 자, 는으로 시작하고, 그러나 XS에서는 date 함수를 사용합니다. XS에서는 today가 아니라 date. 자, 엑셀의 VBA 프로시저에서도 today가 아니라 date를 사용했었죠. 자, 그 다음에 폼머리글 여기까지 이제 오늘 날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자, 오늘 날짜가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머리글 여기 있습니다. 폼머리글. 그 다음에 여기는 본문, 여기는 폼 바닥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폼머리글의 조회 버튼, 조회가 이건가요? 자, CMD 조회, CMD 조회, 맞습니다. 컨트롤에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할 경우, 조회 날짜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컨트롤 팁 텍스트를 설정한다. 자, 그럼 한번 폼 보기를 가서 마우스 올려보겠습니다. 마우스 올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뭐라고 나와야 되는데, 조회 날짜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성에 가서, 자, 속성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기타 탭. 아까 우리가 기타 탭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탭 정지 기능, 이 탭 정지 기능과 컨트롤 팁 텍스트밖에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아무튼 컨트롤 팁 텍스트에다가 여기다가 컨트롤 팁 텍스트 속성을 설정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조회 날짜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띄어쓰기 정확하게 마지막 소수점 하나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띄어쓰기 오타 이런 거 소수점 마지막 점 마침표 이런 거 다 감점입니다. 자, 다시 폼 보기를 통해서 마우스를 올려놨더니 조회할 날짜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하는 컨트롤 팁 텍스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폼 바닥글의 txt 전체 잔액. 자, txt 잔액 여기 있죠. 그러면 txt 전체 잔액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목 잔액은 이 밑에 같아요. 과목 잔액. 맞죠? txt 잔액과 과목 잔액이 있습니다. 자, txt 잔액과 과목 잔액을, 과목 잔액 컨트롤은 각각의 예산에서 사용 금액. 자, 예산이 이거 같아요. 예산. 그 다음에 사용액 여기 있죠. 예산에서 사용액을 빼라. 자, 컨트롤 팁 텍스트. 여기서, 아니, 컨트롤 팁 텍스트가 아니라, 자, 예산 잔액. 자, 전체 잔액이죠. 전체 잔액 모드로 가겠습니다. 계산할 때는 모드로 가서, 자, 컨트롤 원본에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원본에 는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뭐였죠? 자, 예산. 자, 예산. 자, 그러면 예산 마이너스 사용액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아까 우리 금액 할 때는 썸 금액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래서 예산 마이너스 사용액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교환정리 잠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니까 교환정리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용어정리 잠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재 모드에서 컨트롤 원본 항목 선택했죠. 자, 분류명과 항목을 선택을 하고 연속폼, 여러 개의 자료가 나오면 연속폼이고 하나의 자료가 나오면 단일폼입니다. 자, 정렬 방식. DSC는 내림차순. 자, DSC는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ASC. 정렬, 자, 기본 값이 ASC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레코드 선택키 형식 탭에서. 자, 그 다음에 통화 원본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날짜 선택을 하고 기타 탭에서 컨트롤 팁 텍스트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회를 실행할 경우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회 버튼을 눌러봐야 되겠죠. 반드시 조회할 대상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만 합니다. 입력을 안 하고 조회 버튼 눌러서 오류 나온다고 선생님 여기 오류 나와요. 보면 전부 다 데이터 날짜 조회할 날짜를 입력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의 결과는 조회를 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5번째 문제에 대한 교환 정리를 하려고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 마이너스 전체 사용. 여기가 전체 예산인가요? 전체 예산 마이너스 전체 사용. 여기가 뭐 txt 전체 잔액, txt 과목 잔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자, 전체 사용을 빼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자, 과목 예산에서 과목 사용을 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언바운드 개체를 사용할 경우는 컨트롤 이름을 써라. 컨트롤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즉, txt 과목 잔액, txt 전체 잔액,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름을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컨트롤 원본을 확인하든, 이름을 확인하든, 반드시 감으로 작지 않고, 우리가 아까 예산이라고 그랬죠.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자, 그리고 지금 현재처럼 언바운드 개체에 대한 수식은 반드시 컨트롤 이름. 자, 전체 예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빼보겠습니다. 자, txt, 그 다음에 과목 사용인가요? 과목 사용.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산에서 사용액을 빼라.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전체 사용을 빼야 되겠죠. 여기가 과목이니까 밑에가. 자, 여기도 잘못됐네요. txt 전체 사용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했고, 자, 그 다음에 과목 잔액도 구해야 되겠죠. 과목 잔액도 역시 언바운드 개체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txt, 자, 얘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 이름은 과목 예산, 복사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빼기, 그 다음에 여기의 이름은 과목 사용입니다. txt. 역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빼기 했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자, 앞에 여기다가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자, 과목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목 예산.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과목 예산을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역시 필드 기호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 값이 안 나와요? 왜 값이 안 나온다고요? 아까 우리 뭐 했었죠? 문제에서. 자, 5번의 경우는 조회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앞에 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조회했는지 한번 볼까요? 2015년 10월 1일 날짜를 조회한 결과를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15년 10월 1일, 2015년 10월 01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회는 안 했어요. 조회는 안 했지만 이미 문제에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전체적인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폼 속성에 관련된 문제들만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미리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이 조회를 함으로써 계산이 됩니다. 잔액도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의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설명과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 1번 하나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자, 창 닫기를 하고 저장을 해야 되겠죠? 예. 자, 두 번째 문제부터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기본 개념 정리했으니까 두 번째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 작업 닫고 두 번째에서 문제 2번을 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열고 레코드 원본 나와 있네요. 컨트롤 원본이 아니라 레코드 원본입니다. 이때는 바로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임 오류 났다. 왜?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돼서 하나만 없으면 컨트롤 원본이 설정이 안 됐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류 나는 경우에는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레코드 원본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레코드 원본을 고객별 매출로, 여기서 고객별 매출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별 매출로 다 들어오죠. 레코드 원본. 자, 이렇게 해서 고객별 매출로 하고 레코드 원본을 이용하여 여기는 아까 우리가 앞에 매출일자 오름차순 정렬 안 하고 있습니다. 정렬을 그러면 어디서 했었죠? 데이터에 있었어요. 데이터에서. 근데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레코드
원본을 이용하라고 그러네요. 데이터에서 가면 안 되나요? 문제에서 레코드 원본을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레코드 원본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때는 점점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그리고 고객별 매출 전체를 다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 별표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매출 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1. 자, 매출 일자가 매출 1인가요? 예, 매출 1이 매출 일자 같아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서 뭐를 해줘라? 오름차순을 해줘라 라는 겁니다. 물론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화면에서 보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정렬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닫기를 하고 얘를 눌러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자, 매출 일별로 11월 2일, 3일, 4일 올라가죠.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이 보면 위아래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동일 높이에 맞춰서 정렬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닫고 여기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죠.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그랬으니까 본문에서 약간 여기 눈금자 있습니다. 눈금자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정렬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정렬 메뉴에 보시면은 맞춤, 크기 공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로 맞추라고 그랬죠? 자, 위쪽을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기준으로 했더니 위쪽으로 일직선상에 홈에서 다시 한번 폼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직선상에 쭉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이 팝업으로 열리도록 설정하고 자, 현재는 얘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폼 안 움직이죠. 자, 그런데 얘를 팝업으로 폭 튀어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역시 폼 속성에 들어가서 모드 탭에 가면 팝업을 예로 줍니다. 자, 이렇게 팝업을 예로 줬더니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팝업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팝업을. 자, 팝업을 설정하고 다시 계속해서 폼이 열려 있을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또 수정을 하려고 봤더니 헐랭 여기 왜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여기 왜 안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교환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레코드 원본만 설정을 하라고 하면 레코드 원본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만 현재는 레코드 원본을 이용하여 매출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일에 대한 오름차순을 다시 한번 정렬을 하되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일에 대한 자, 여기 처음부터 여기 레코드 원본만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지금은 레코드 원본을 이용해서 정렬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해도 지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게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쪽으로 정렬을 하고 팝업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팝업. 그런데 여기서 팝업을 예로 속성이 설정된 경우 홈 보기 여기서 디자인 보기가 안 됩니다. 디자인 보기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단축키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서 팝업을 설정해 놓고 팝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팝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보기가 안 돼요. 헐랭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디자인 보기가 컨트롤 쉼표 컨트롤 점 쉼표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옮겨가야 됩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컨트롤 쉼표를 했더니 디자인 보기로 컨트롤 점을 했더니 폼 보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달은 뭐냐? 자, 이 상태에서 폼 보기를 했더니 자, 이렇게 다른 거 선택이 가능하죠. 이렇게 다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컨트롤 쉼표를 이용해서 자, 디자인 보기로 와서 이번에는 못 알아먹는다.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먹겠어 라는 겁니다. 못 알아먹겠다. 그런 말인가요? 자, 이렇게 놓고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안 돼요. 네가 이 작업을 종료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 나를 마무리하고 다른 놈을 해라. 이렇게 못 알아듣게 해버리는 겁니다. 못 알아듣게. 자, 이게 모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쉼표와 점을 이용해서 자, 폼 보기와 디자인 보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 팝업과 모달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네 번째 문제 txt 건수가 있습니다. txt 건수. 자, txt 건수는 어딘가요? 여긴가요? 매출 건수 같아요. txt 건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건수가 표시되도록 형식을 조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수가 나와야 되니까 건수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쉼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언바운드 개체에다가 는 카운트를 합니다. 카운트 별 이렇게 하면 개수를 세줍니다.
자, 개수 68개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68건이 있어요. 68건. 자, 컨트롤 쉼표로 귀찮네요. 좀 왔다 갔다 하려니까. 자, 여기다가 엔드 연산을 이용해서 건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건. 그랬더니 68건. 오케이, 맞았어. 그리고 가면 땡이라는 겁니다. 왜? 자, 여기 보면은 형식을 설정하래요. 형식. 그러면 컨트롤 원본만 했는데 나는, 자, 우리는 컨트롤 원본만 했어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형식을 이용하래요. 형식을. 여기서 이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뭘로 하라는 거지? 헐랭, 날짜밖에 없고, 시간밖에 없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겠죠. 엑셀에 우리가 서식 있죠. 서식. 0건. 건 앞에 통화기호가 자동으로 들어오네요. 뒤에 한 문자를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봐도 따옴표를 쳐도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큰 따옴표는 두 글자 이상, 이렇게 두 글자 이상일 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건으로 이렇게 앞에 통화기호가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샵건으로 하면 안 돼요? 샵건. 자, 샵건, 0건 같은 겁니다. 같은 거니까 해도 된다고요? 노노노노. 여기서는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0개.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샵, 여기 0건이라고 할게요. 자, 0건이에요, 0건. 그러면 내가 샵건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0이 안 나오고, 건만 나옵니다, 건만. 자, 그런데 0건이다. 근데 0건으로 했다. 그러면 0건으로 나옵니다. 왜? 이 0은, 자, 이때 0, 아무것도 없으니까 필요 없는 0이죠. 필요 없는 0을 샵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0은 필요 없는 0도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기서는 0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0개일 때 0건으로 해라 라고 이런 지시가 없다면 샵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샵건, 0건 둘 다 가능하지만 0일 때는 0건으로 해라 라고 하면 반드시 0건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자, 현재는 그래서 0건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폼 보기를 봤더니 0건 들어옵니다. 자, 별도의 말이 없다면 아까처럼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건을 넣어줘도 됩니다. 자, 다섯 번째, txt 합계 금액의 금액 합계가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금액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는 sum 역시 금액입니다. 자, 여기 있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소수점 두 자리가 나오죠. 자, 다시 컨트롤 쉼표를 통해서 되돌려주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형식 뭐예요? 여기 통화로 해주면 되겠죠. 자, 형식을 통화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통화로 옮겼더니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원이 안 나오네요. 아싸, 이게 또 문제네. 통화를 했는데 뒤에 원이 안 나와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잠시 교환을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 보기가 활성화할 텐데 컨트롤 쉼표와 컨트롤 점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주라는 거. 자, 여기서 한 문자는 통화로 되지만 두 문자 이상은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도. 자, 형식 지시가 없다면 또는 포맷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포맷 지시가 있다면. 자, 포맷은 좀 이따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포맷. 자, 포맷이 형식이란 뜻입니다. 형식. 자, 수식이 그대로 오고 수식이 오고 여기에다가 형식을 넣어줍니다. 0건 똑같죠? 단지 이 0건을 우리는 형식에다 적었을 뿐인데 컨트롤 원본만 이용하라 또는 포맷을 이용하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참고로 천 단위의 경우 소수점 등의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엔드 연산자만으로 처리가 불가하다. 자, 예를 들어서 5250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죠. 자, 아까 우리가 여기 뒤에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건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엔드 연산자 건, 컨트롤 원본만 지시했을 때. 그런데 이런 천 단위 또는 통화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게 들어가면 자, 이렇게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포맷을 함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는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천 단위도 함께 있습니다. 천 단위도. 이때는 반드시 포맷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그래서 샵, 샵도 돼요. 샵도. 그런데 0은 0으로 반드시 표현하라고 해야 되니까 표현할 때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0건 이렇게.
자, 반드시 포맷을 사용하고 이 큰 따옴표 안에다가 서식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역시 소수점 한 자리와 함께 건을 나타내라고 할 때 0.0, 샵점샵은 안 돼요. 샵점샵. 왜? 0.0 건 그러면 0 안 나타나 버려요. 점건만 나옵니다. 점건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자리는 0이 들어가게끔 해주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만 있으면 카운트, 연산자를 이용해도 되고 포맷을 사용해도 됩니다. 별도의 형식 지시가 없으면. 자, 그리고 형식 지시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건과 함께 첨단위 또는 소수점, 통화기호 이런 것들이 함께 이 뒤에 문자와 올 때는 반드시 포맷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교환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원 때문에 통화 형식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 형식을 설정하면 이 원이 안 나오고 통화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화와 함께 자, 컨트롤 원본만 지시한 경우 형식 지시 없이 형식 지시 없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형식 지시가 있었나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뒤에 응용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십시오. 여기 형식 지시가 있네요. 형식 지시가 없다면 우리는 포맷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포맷을. 자, 그리고 통화를 왜 2개 했어요? 통화 기호를 우리가 여기서 바로 통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통화를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뭐 때문에? 이 원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즉 통화를 우리는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왜? 통화는 뒤에 어떤 문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2개를 넣어서 뒤에 한 문자 통화 한 문자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통화는 뒤에 원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형식 현재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 지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포맷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여기 통화가 지시가 없습니다. 자, 포맷. 자, 그리고 자, 여기다 쓰는 게 아니죠. 컨트롤 원본에다 써야 되겠죠. 자, 포맷은 반드시 컨트롤 원본에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구했는데 큰 따옴표 안에다가 형식을 넣어야 됩니다. 자, 샵, 샵샵 01 하겠습니다. 자, 샵샵샵 01 원 앞에 통화가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보면 자, 원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만 하려면 엔드 연산자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앞에 천단위가 있습니다. 천단위가 있기 때문에 또는 소수점이 앞에 통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포맷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 앞에 통화 기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화 기호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통화 기호를 하나만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넣으면 뒤에 이 샵을 그대로 찍어버려요. 이 샵을. 샵이 숫자가 아니라 샵을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통화 뒤에 어떤 한 문자를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통화를 하나 더 줌으로써 통화를 찍어라 라는 겁니다. 통화를 하나 더 찍고 여기는 생략을 해도 되는 거죠. 원만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와 함께 통화 하나만 나오죠. 원이 뒤에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컨트롤 원본이 아니라 뭘로 하라는 거죠? 자, 형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형식으로. 자, 이 부분을 다 지우고 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샵, 샵샵 01을 넣어야 됩니다. 01. 자, 그리고 맨 앞에 통화기호 이 상태만 한번 봐볼까요? 이 상태만 보니까 천단위가 안 들어가죠. 천단위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왜 천단위가 안 들어오죠? 자, 천단위를 분명히 해줬는데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형식이 사라져버렸네요. 샵샵샵 01. 자, 01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앞에 우리는 통화까지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통화 2개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통화가 하나가 화면에 표시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화와 함께 원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참고정리. 원 때문에 통화를 설정할 수 없다. 자, 형식만 지시된 경우도 이렇게 형식을 지시 없이 컨트롤 원본만 지시했다면 이렇게 가능하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자, 형식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또 컨트롤 원본만 지시한 경우 포맷 없이 통화 및 이렇게 지시가 없다면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화는 자, 뒤에 한 문자를 표시하는 기능이므로 통화를 그대로 표시하고자 할 때는 통화를 2개 넣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은 문제는 형식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형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통화 2개를 넣어서 컨트롤 원본에는 계산만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본만 지시를 한 건지 형식을 지시를 한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을 지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원본만 했다면 뒤에 문자만 붙어야 되는 건지 엔드 연산장으로 아니면 어떤 서식과 함께
포맷을 사용해야 되는지, 포맷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포맷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포맷 지시가 없어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컨트롤 원본만 지시한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 닫고, 자, 저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서, 자, 세 번째,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먼저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야 되겠죠. 자,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자, 정렬에 가서 먼저 뭐 하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높이와 동일한 간격 그랬습니다. 먼저 맞춤, 위로 한번 맞춰볼게요. 위로. 동일한 높이와 그랬습니까? 또 간격이 동일하게끔 하라고 그러네요. 자, 가로 간격 같음이라는 게 있죠. 자, 간격이 동일하게끔, 가로 간격이 동일하게끔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로 간격도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xt 대리점 명에, 자, 우리가 홈에서 폼 보기를 누르면 대리점 코드 여기 있습니다. 자, 대리점 명은 여기죠. 자, 탭 넘어오죠. 이렇게 탭으로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대리점 명에 탭 이동행 시에 포커스가 정지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점 명에 속성으로 들어가서, 자, 아까 우리가 기타 탭 봤었죠. 컨트롤 팁 텍스트 여기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탭 정지. 탭 정지를 아니요. 자, 그래서 보통 컨트롤 팁 텍스트와 탭 정지만 기타 탭에 있습니다. 자, 물론 찾기 싫으면, 귀찮으면 모두에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도 되지만 너무 많아서 번거롭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 탭에서 탭 정지를 아니오로, 이것도 말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지를 예로 하면 뭐예요? 여기서 정지해라 그런 말이죠. 근데 정지를 아니오로 하면 여기에 정지 안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탭 눌렀습니다. 여기를 점프 하나 보세요. 넘어가 버립니다. 탭 정지 안 하고 점프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탭 정지에 관련된 내용 풀어봤고, 세 번째, 자, 평균, 판매단가 평균. 판매단가 평균이 어디 있나요? 자, 컨트롤을 생성하라고 그랬네요. 컨트롤 이번엔 생성하고, 형식을 이용하여 소수 한 자리까지. 자, 컨트롤의 이름은 각각 이거와 이거. 자, 그럼 컨트롤을 만들으래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디자인에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텍스트 상자, 여기는 레이블, 여기는 명령 단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나중에 이제 목록 상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하이폰 보고서, 그 다음에 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현재의 경우에는 값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평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맨 여기 있나요? 판매단가 평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단가 평균을 위에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폼모리글에다가 하네요. 문제에서 폼모리글이라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문제를 보면서 여기하고 일직선이니까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고 클릭만 합니다. 클릭만. 그리고 나서 아니오를 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상자, 레이블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나옵니다. 바로. 그런데 텍스트 상자는 텍스트 상자와 함께 앞에 왼쪽에 레이블 상자가 각각 나옵니다. 필요 없다면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얘를 옮겨볼게요.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따로따로 움직이고 싶으면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나 전체를 움직이면 이렇게 전체를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앞에 거를 선택을 해서 딜리트 하고 싶으면 딜리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판매단가 평균이라고 레이블을 줬습니다. 각각의 컨트롤 이름은 LAB 판매단가 평균. 뒤에는, 자, 이름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속성을 통해서, 자, 모드로 가겠습니다. 모드에서 이름을 넣겠습니다. 자, 대문자 LAB. 그 다음에 판매단가 평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은 판매단가 평균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죠? txt. 자, txt. 여기는 판매 단가 평균. 자, 각각의 이름을 설정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LAB 판매 단가 평균 컨트롤은, 자, 이게 LAB 판매 단가 평균이죠. 자, 여기에 대한 캡션을 지시했습니다. 캡션은 우리가 화면상에서 보이는, 자, 판매 단가 평균이라는 이 글자 있죠. 이 글자가 캡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를 뭘로 하라고 되어 있죠? 캡션은 문제에서,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캡션은 판매 단가 평균으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다가 판매 단가 평균. 자, 판매 단가 평균으로 설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글꼴은 맑은 고딕의 크기 12. 또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우리 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홈에 여기 보면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맑은 띄고 고딕입니다. 맑은 고딕의 12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맑은 고딕의 12%. 그런데 안 보이네요. 안 보이니까, 자, 이 뒤에, 여기 있는, 자, 각각을 이동할 때는 이거를 이동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바운드 개체를 약간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자, 얘를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자, 글자가 우선 화면에 보여야 되니까, 자, 여기도 글자가 판매 단가하고 대리점하고 비슷하죠. 자, 그럼 얘도 약간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자, 더 늘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컨트롤이 만들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컨트롤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단가 평균을 하고 뒤에는 이제 판매 단가 평균을 계산을 해야 돼요. 평균이 0인 경우에 0.01으로 설정할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컨트롤 원본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평균은 AVG. 엑셀에서는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근데 여기는 AVG입니다. 그리고 판매 단가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판매 단가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0인 경우에는 0.0으로, 그리고 보니까 여기 1000단위도 들어간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자, 1000단위와 함께 소수점 한 자리, 그리고 소수점 한 자리도 0인 경우에는 0으로 넣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이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이용해서. 자, 형식을 이용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런데 결과에 보니까 1000단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쉼표, 샵, 컴마, 샵. 마지막에는 0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0. 소수점 한 자리까지 0일 경우에는 0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됩니다. 현재 통화기호에 대한 지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폰보기를 확인했더니 122,855.5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컨트롤 이름과 컨트롤 생성을 해서 캡션, 글꼴 다 설정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판매 날짜 컨트롤에 판매 날짜가 보기와 같이. 자, 날짜는 여기에 또 어디 있나요? 자, 여기는 본문 영역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본문 영역의 txt 날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되겠네요. 본문 영역의 txt 판매 날짜. 자, 여기를 판매 날짜가 보기와 같이, 자, 여기 표기와 같이, 자, 15년 5월, 연하고 월만 나오라고 그랬죠. 연 두 자리, 월 두 자리. 단, 무슨 함수를 사용해라? 자, 포맷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형식을 사용해라 라고 했다면 여기다가 yy, 연, 월 이렇게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포맷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포맷은 어디에서만 사용한다? 컨트롤 원본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포맷을 쓰겠습니다. 가로 열고, 자, 판매 날짜를 표시해야 되겠죠. 쉼표 판매 날짜를 표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가로 안에 형식을 넣어라. 따옴표 주고 했더니 일반 숫자로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yy, 연, 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폰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연 두 자리, 월 두 자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환을 통해서 자, 3번.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포맷은 수식 뒤에 형식입니다. 형식 안에 따옴표 및 통화는 자동 처리됩니다. 자, 이렇게 막 따옴표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도 자동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형식만 지시했다면 YYN, 월만 넣어주면 됩니다. 역시 통화라든가 따옴표는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한번 형식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YY는 연 두 자리, 연 네 자리, M 한 자리, M 두 자리, M 세 자리는 영어의 약자를 쓴다는 거. M 네 자리는 영어를 전체로 쓰고, D 한 자리는 두 자리지만, 한 자리지만 두 자리를 어쩔 수 없이 25를 다 표시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2일, 5일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 자, DD 두 자리, DDD는 수요일, Wednesday. 자, 그리고 DDD를 내겠으면 전체 요일을 영어로 다. 자, 한글로 표기하면 세 자리. 네 자리 쓰면 한글 세 자리를 다 표기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이 경우에는 콜론이 있는 게 또 주의입니다. 콜론이 있는 게. 자, 콜론이 있고 없고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물론 형식을 다 외워서 쓰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이런 큰 따옴표 안에 2개씩 막 들어가 있어요. 무시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 있을 때는 무시하지만 여기에 막 3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지막 문제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문제. 자, 여기도 포맷과 썸 함수가 지시가 되어 있네요. 포맷은 어디서만? 컨트롤 원본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판매금액 합계를 그림과 같이 표시하되 알맞은 영역에 컨트롤을 생성하고 알맞은 영역. 여기 맨 밑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긴가요? 여기 폼 바닥글에다가 생성을 하라는 거죠. 문제를 보면서 알맞은 영역에 생성을 해주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앞에 레이블은 필요 없네요. 앞에 레이블은 필요 없고 텍스트 상자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취소를 누릅니다. 앞에 텍스트 상자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를 누르고, 자, 얘는 이렇게 옮겨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뒤에다가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이 정도까지 온 것 같나요? 제품명의 중간까지 온 것 같죠? 제품명의 이렇게 중간까지 여기까지 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에 들어가서, 자, 모드에 들어가서, 자,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름은, 자, txt, 총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는 썸만 하면 되겠죠. 는 썸. 뭐에 대한 금액? 자, 판매 금액에 대한. 판매 금액. 엔터. 자, 이렇게만 하면 계산은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자, 그런데 소수점도 나오고 이렇게 막 별도 안 나오고 통화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맷을 통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포맷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맨 뒤에 쉼표, 다운표 하고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는 형식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여기 중간에 콜론이 보이시죠? 콜론. 이 콜론은 빼고 가겠습니다. 콜론은 빼고. 자, 콜론을 왜 빼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 콜론을 넣게 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별표는 한글 자음 미음을 누릅니다. 미음. 그리고 한자를 누르면 이런 특수 문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금액 합계 콜론 빼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통화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통화기호를 하나 표시하려면 통화기호를 둘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 단위마다 구분하는 샵, 샵, 0. 여기는 샵으로 줘도 됩니다. 문제에서 0일 때 0을 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0을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막 통화가 이상하게, 샵 이상하게 들어가죠. 우선 없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맨 앞에와 맨 뒤에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도 원을 넣어줘야 되겠죠. 원. 그리고 맨 앞에 이 별을 복사해서 또 미음 한자 눌러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이때 띄어쓰기 하나만 적용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통화도 2개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통화 하나 없어졌네요. 순간. 자, 이렇게 해서 폼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판매금액 합계 콜론이 없죠.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와서 어디에? 판매금액 합계 뒤에다가 콜론 띄어쓰기 하나까지. 자, 우리가 만약에 콜론을 넣어주면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 2개가 여기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로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2개로 처리해야 되고 귀찮아요. 아무튼 콜론을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값도 안 나옵니다. 값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론은 나중에 작성을 하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 포맷과 썸 함수를 이용해서 모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째 강의 마무리하고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역시 폼에 관련된 내용들이지만 하이폼과 D 함수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5번째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